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아빠 찬스 없었다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의혹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제 공개 반박을 했죠. 일단 최근까지 이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 그러니까 그전에도 부원장이었거든요. 네. 딸이랑 아들이 각각 4, 5년 전에 이 학교 의대로 편입한 과정에 아빠 찬스가 있던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의혹의 골자입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설명 자료 14쪽, Q&A 자료 23쪽짜리 페이퍼를 기자들한테 뿌리면서 단언컨대 부당 행위는 없었다,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아들, 딸이 스펙이라고 해서 이제 써냈던 봉사활동이 아빠가 있던 경북대에서 했던 거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래 누구든지 신청하면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다라고 했고요. 네. 자기랑 인연 있는 교수 3명이 딸 구술평가에서 만점 줬었다라는 그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특정 교수랑 이렇게 특정 학생이 만날 확률은 천문학적 통계에 가깝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50명 중에 누가 그날 구술 면접을 담당하게 될지를 그날 아침에 추첨했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뭔가 특혜를 주려고 하고 뭔가 좀 입김을 불어 넣으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구조였다라고 좀 해명을 한 거고요. 예.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냐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게 이제 기자회견 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파장이 더 커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단독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학부생 때 학술 논문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었는데 네. 이 논문 그 저자 중에 연구에 오래 참여했고 또 기여도도 훨씬 높은 석박사 연구원들도 저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해명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아니라 학부학생이, 공대의 학부학생이 논문에 참여하는 일들은 많이 있는 일이다. 이게 비상식적인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지금 추가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좀 눈여겨본 부분들은 어떤 건가요? 일단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들하고 딸 두 사람이 다 이제 의대 편입 이런 논란들이 네. 상당히 조국 전 장관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아빠 찬스 가능성들이 이제 제기가 된 거죠. 아버지가 교수는 아니고 아버지는 경북대 병원장.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이를테면은 그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경력을 이제 학생 연구원으로 기재를 했다라든지, 딸의 경우에는 면접 당시 홀로 만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그 만점을 준 사람들이 대부분 아빠 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칼럼으로 논란이 일으켰던 거 등등 해서 너무 이제 많은 의혹들이 있어서 이거 다 쫓아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게 왜 조국하고 판박이냐면은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녀들 문제가 더 커졌다. 다른 것도 논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농지법 위반 이런 것도 있고, 조국은 사모펀드도 있었지만 결국은 입시 공정 문제로 지금 수렴되고 있다라는 거. 네.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조국 그 장관 후보자도 기자회견 가졌어요. 기자회견 열고서 끝장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자들 다 질문 받고 그러면서 했는데, 정호영 그 후보자도 똑같이 지금 기자회견을 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두 사람이 다 그 이례적인 일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 장관의 모든 의혹이 해명이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지금 수사를 안 했을 뿐이지 수사하면 사실상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들이 상당히 많은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그 말이에요. 팩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명백한 유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된다. 그때 한마디로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팩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두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정호영이나 조국을 임명했을 때 당시의 논리가 비슷해요. 정호영을 임명하면서 보건복지 분야를 개혁할 인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당선자가. 그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사법개혁 적임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낙마를 안 시키는 이유도 마음의 빚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이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40년 직이다. 그럼 거의 논리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사모펀드를 제외하고, 또 하나는 검찰 수사를 지금 들어가지 않은 것 빼고는 거의 논리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거죠. 검찰 수사 해라 그러면은
조국했듯이 이런 게 이제 이런 논리들이 지금 계속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뭐 그 조국 전 장관 때하고 조국 후보자 때하고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때처럼 간다고 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건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류가. 일단 사실 그 40년 친구, 40년 지기를 먼저 나서서 당선인이 뭐 이렇게 좀 나가라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뭐 이럴 때 좀 누가 도와주거나 누가 먼저 좀 그걸 좀 쳐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주목이 되는 게 국민의힘의 좀 여론입니다. 예. 내부에서 이렇게 좀 우려 혹은 좀 쳐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조금 그런 얘기들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진 사퇴 형식을 빌어서라도 이젠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앞으로 뭐 이렇게 좀 법적으로 좀 이제 해명하고 일일이 다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들한테 좀 그걸 납득시키기에는 설득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뭐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자녀 둘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을 좀 의구심을 다 지우기 어렵다라는 말들을 저희 취재진이 전화했을 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보면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열어서 이 문제 다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류들을 어떻게 좀 변화하는지를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 인터뷰를 통해서도 저희가 1, 2부에 걸쳐서 좀 다루도록 하고 일단 두 번째로 갑니다. 마지막 카드 던진 김오수. 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 완박. 민주당이 금요일에 법안 발의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 같은데 김오수 총장이 사퇴했습니다. 네. 총장 사퇴는 원래 이제 수순이긴 했습니다. 뭐 수사권이 박탈되게 되면 조직 논리상 이게 수장이 책임질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그게 아니어도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더 커지긴 했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일찍 이제 어제 아침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은 배수의 진을 친 거다 이런 해석이 제일 많습니다. 뭐 왜냐하면 이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동훈 그 법무장관 지명 이후에 검수완박 기조가 더 세졌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총장이 면담 요청한 걸 사실상 지금 거부한 상태거든요. 이게 제일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대통령 면담이 거부된 거. 여기에서 김오수 총장이 결심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던데요. 그러니까 면담을 해서 거기서 대통령이 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좀 행사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면담조차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김오수 총장이 2019년에 그 수사권 조정할 때 법무부 차관으로 여기 참여를 했었거든요. 앞장섰던 사람이죠. 네, 그래서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책임론 같은 것들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의 표명하면서 입장문을 냈었는데 거기에도 제도개혁 시행 1년 만에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쭉 저도 입장문 읽어봤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본인이 앞장서서 할 때 검찰을 설득한 논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행한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처음부터 6대 범죄 박탈 뭐 이렇게 가는 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느낌의 입장문이더라고요. 네. 이게 줄사표로 이어질 가능성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잠시 후에 9시 반부터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줄사표로 이어질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검찰 내부에 좀 취재를 해봤을 때 뭐 한 검찰 간부 같은 경우에도 총장이 지금 누구랑 상의하고 한 게 아니다. 남은 상황들 우리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일들을 우린 좀 남아서 지켜서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네. 일단은 대검은 차장 대행 체제로 전환해서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9시 반에 전국의 고검장들이 회의를 열고 내일은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이어지는 네, 거예요? 그런 수순들이 있습니다. 김준희 대표. 예. 자, 어떤 부분 주목해 보세요. 일단은 뭐 김오수 총장이 사표를 낸 것 자체는 뭐 엄청나게 큰 여파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거치 결정해야 된다 사실은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수리를 안 하더라도 아마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이 대통령이 되면은 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새로운 검찰총장을. 그러니까 근데 김오수 총장의 이 정도는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어떤 무기력도 약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 윤석열 총장도 예전에 조국 장관 관련해서 면담 요청했었는데 거부당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건 역사는 또 반복되는구나. 또 다른 이유로 또 총장이 요청했는데 또 이제 거부당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주목할 거는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황인데 네. 지금 경찰 내부에서도
검사 직접 보완 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거를 그 내용을 인수위에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되기 전에 예. 경찰이 인수위에다가 이제 각 부처들 상황 보고하잖아요. 예. 그때 검찰의 수사를 넓혀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게 지금 알려진 거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한 지 1년 조금 4개월 정도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경찰의 업무가 한 20% 늘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네. 담당하게 된 수사가. 검찰이 안 하니까.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경찰한테 이거 보완 수사 좀 하쇼라고 했는데 그게 22.7%가 1년 넘게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왜냐하면 업무가 과부하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검찰도 수사를 해야 된다. 특히 보완 수사 요구. 예를 들면은 지금 주말에 잡혔지만 이은혜 계곡살인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6대 범죄가 아니더라도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안에 그러면 반영이 돼 있느냐. 근데 민주당 그냥 박탈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지시를 할 수 있지만 다시 경찰이 수사하는 형태인 거잖아요. 이번 법안에 들어있는 거. 그럼 또 미진하고 또 이제 1년 동안 또 묶어두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공소시효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동아일보 보도에 나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 보도에 따르면 그 안에 이제 경찰의 해명이 뭐 요 얘기는 이제 검수완박 이슈가 뜨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서 우리가 인수위에 보고한 것뿐이다라고 일단 해명을 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거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이 사실 그동안 그 검수완박에 대해서 지난 주말 사이에 좀 여론이 별로 안 좋아서 좀 로우키 전략, 그러니까 좀 그 이슈가 너무 뜨지 않도록 좀 조용히 대신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었는데. 조용히 속전속결? 예. 이렇게 중요한 게 근데 조용히 속전속결이 됩니까? 여론에서 자꾸 이슈가 될수록 사실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랬던 전략을 취했는데 오히려 김모수 총장의 사퇴 카드가 더 각을 세우면서 오히려 더 민주당을 결집되고 더 이렇게 바이럴이 많이 되는 상황으로 이를 수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득이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요. 이 법안을 앞장서서 적극 추진한 분이죠.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입장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세 번째로 갑니다. 마스크 빼고 싹 다 푼다.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폐지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이미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그리고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다 없어졌습니다. 행사나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열 수가 있고요. 100명, 200명, 1000명 다 되는 거예요?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가능합니다. 이제 일주일 준비 기간을 거친 뒤에는 다음 주부터 영화관이나 체육시설, 종교시설 같은 데서 음식물 섭취도 다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극장에서 팝콘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야구장에서 치맥도 가능합니다. 그건 다음 주 월요일. 네. 그리고 당초에 검토했던 실외 마스크 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논의해서 다음 주 금요일쯤에 더 논의해서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고요. 5월 말부터는 확진자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확진자들이 격리 지금 일주일씩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원하면 하는 식 권고? 그걸 지금 그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정부 당국이요. 그건 확정은 아니지만 검토하고 있는 중. 자, 김준일 대표. 결국 이렇게 다 풀리네요. 일단 확진자 숫자는 전 세계 8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 수가 1,630만 명. 그러니까 월드 오미터라는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은. 그런데 치명률은 전 세계 최저입니다. 0.13으로 미국이 1.2니까 미국하고 10배 차이 나요. 10분의 1 수준이니까 정말 잘했다, 방역은. 근데 이제 바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 뭐 스탠퍼드 대학이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은 환자 분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7개월까지도 나온다, 최대. 이를테면은 완치 판정을 받은 지 4개월이 지나서도 12.7%가 나오고 그러니까 코로나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잘 해서 방역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연구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